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코로나, 그중에서도 백신과 관련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정 총리, 확진자가 적어 백신 계약이 늦어졌다. 확진자가 적다는 건요, 지난 여름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각국들, 특히 선진국들은 빠르게 움직였죠. 백신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적어서 깊게 고민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어제 코로나 또 1,000명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대입니다. 병상 부족해 수도권에서는 300명 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확산율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된 얘기인데요. 서울 코로나 중환자 병상 1개도 안 남았다. 0입니다. 0. 닷새째 1,000명대 확진 또 최다를 기록했고요. 정부는요, 지금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병상이요. 상급 병원에 병상 1%를 비워라. 병원들은요, 그렇다면 일반 중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이쪽 끝에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9년 전엔 지금의 여당을 도왔던 안철수, 이번엔 정권 심장의 비수를 꽂겠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접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야당 단일 후보로 정권 폭주 막을 것이다. 야권 단일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직접 지급. 3차 지원금 4조에서 6조 검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임대료 문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선한 임대인.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무화를 좀 하겠다. 뭐 이런 논의였었는데요.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독일, 캐나다처럼 40에서 90% 지원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추경 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이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확진자 적어서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 때 짧게 짚어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가 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었는가? 상대적으로 지난 여름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판단에 좀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수 출마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도전 3번째입니다, 지금요. 2번, 한 번은 양보, 한 번은 낙선, 그리고 이번이 또 한 번입니다.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 타비. 해석을 하면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 교수 신문이 뽑은, 교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늘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원래 이런 말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검찰청 해치상입니다. 해치, 상상의 동물이죠.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는 동물인데 이 해치상 원래 검찰청, 대검찰청 로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건물 뒤쪽에 산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기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백신 얘기가 해외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접종하면 82만 원 제공.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는 겁니다. 백신 거부자 달래는 미국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부유층은 새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해서 순서가 좀 아닌데도 먼저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 첫 화이자 모더나 2종 접종에 나선 미국입니다. 미국이 모더나까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27만여 명 접종했습니다. 그 중에서 6명 알레르기 부작용. 27만 대 6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유층은 수만 달러를 기부하고 먼저 맞겠다. 기부는 좋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돈으로 또 해결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접종 순위 당겨준다는 신용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그 백신에 대한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부작용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미국 간호사.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기 때문에 뭐 기념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생중계 중에 쓰러져서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쓰러졌을까? 신경과민 반응 종종 쓰러진다. 당국은 이게 사실은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또 이런 장면이 노출되면서 접종을 꺼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럼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oing to change the way this virus. Felt really diaphoretic and I could feel it coming on, so I felt a little disoriented. I feel fine now. It's common for me. It is a reaction that can happen very frequently with any vaccine. 자,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적극적으로 맞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을 맞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했던 간호사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해서 막 진화에 나선 거죠. 이게 백신과 직접 좀 관련 없고 종종 이런 일은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지만 미국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 좀 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한 대목입니다. 지난 7월엔 국내 확진자가 적어서 백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백신 확보 단계 다른 나라와 달리 초기에 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확보했다고 한 백신이죠. 아스트라 영국산입니다. 영국은 연내 승인설이 있다. 뭐 영국 내에서 이제 이거를 승인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또 승인 과정이 있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 내년 초 승인 2월 접종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영국 내에서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고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정세균 국무총리 여름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확진자가 적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판단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된가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얘기죠. 사실 지금 백신에 관해서는 불안이 한쪽에 있다면 기대가 또 다른 쪽에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대를 크게 하는 쪽에서는 왜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있고요. 예.
불안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지금 백신 설사 맞으라고 해도 난 안 맞겠다. 아직도 지금 임상 마치지도 않았는데 예. 내가 무슨 실험 대상이냐 이런 의견을 보인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드릴 테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맞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선뜻 내가 먼저 맞겠다라고 얘기할 분들이 과연 동의를 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정세균 총리 한 얘기 저도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백신 개발 투자에 앞섰던 나라들은 이 코로나에 뜨겁게 뛴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나라. 확진자 숫자가 엄청났죠.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예.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달리 선택의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병상부터 시작해서 의료 시스템 다 붕괴돼 있고요. 예. 환자라고 신고를 하면 그냥 집에서 기다리세요 하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는 전 정말 견강부회다. 그건 좀 논외로 치고. 예. 자, 그럼 그런 나라들과 저는 독일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독일은 유럽 나라 중에 그나마 아직까지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예. 유지되고 있고요. 확진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덜한 나라거든요. 예. 독일이 과연 지금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달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찬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독일은 그동안의 백신에 관해서는 이건 강대국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 우선권이 아니라 공공재로 백신을 취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논리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죠. 왜냐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들이 먼저 선점을 했고요. 예. 그걸 지금 가격도 그렇고 뭐 지급 우선순위도 그렇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더 이상은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타, 정부에 대해서 비판, 물론 비판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 맞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될 거라고 정세균 총리가 2월 늦어도 3월이라고 얘기한 예. 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 물량 중에 일부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탁 생산 아시죠? SK 바이오 사이언스인가요? 하는 회사에서 일부 위탁 생산 그래서 현재 생산되면 그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량은 우리도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정말 안전하냐. 안전성이 정말 FDA뿐만 아니라 전 세계 WHO에서 공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 늦었다고 질타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쪽만 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불안, 기대는 큰데 뭐 확보를 못했다고 비판하는 거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만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기재동 행정관님. 사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백신 확보가 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늦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한 거죠. 사실은 지난 7월에 확진자 수가 한 100명대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백신 생각 못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판단에 대한 실수를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저는 좀 그 솔직하게 얘기하셨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황당했고요. 황당한 바 그럼요. 느끼셨다. 재난의 총 책임자이신데 물론 이제 지난 7월에 뭐 우리가 뭐 1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방역에 집중하냐고 백신 부분은 이제 천천히 생각했다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예. 실제로 그 당시에도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예. 수만 명의 일일 확진자와 그 수백 명씩 사망하고 이랬던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방역의 구멍이 뚫리게 되고 우리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해서도 결국은 백신만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치료제 개발에 집중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치료는 코로나 걸린 이후의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미 걸렸다는 그렇죠. 전제가 들어가는 네. 거죠, 그건.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려면 결국 백신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각국에서 어쨌든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백신이 주요하게 효력을 발휘할지도
불명확한 그런 예.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얘기를 듣고 물론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거는 정부 책임자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집중한 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백신이 한 가지 어떤 논점이면요. 다음 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MB 수감돼 있는 동부구치소 200명 넘게 지금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법원까지 비상이다. 여기 굉장히 폐쇄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수감자 가족도 하루 거의 200명 육박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난달 직원 확진지 계속 번졌다. 지금 정확한 경로에 대한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보도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요. 독거실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진자는 법원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법관, 법원 직원 검사 받도록 권고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닷새째 1000명 넘는데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은요. 800명에서 1000명 그 사이에 확진자가 일주일간 유지가 될 경우거든요. 일평균 그 정도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나 정부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닷새째 1000명 넘는데 정부 3단계 없이 막아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이제 논점, 쟁점이 이 지점에 담겨 있습니다. 신규 확진 1097명, 또 역대 최고입니다. 병상 대기 중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병상 배정 권한 중수본으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3단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미 설정한 조건은 충족했지만 당국의 입장은 가능한 이건 피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과연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미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최인철 편집위원,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 3단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3단계 늦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까? 예,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3단계로 간다 한들 경제만 두들겨 잡고 거리두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의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12월 초에 환자가 저만큼 나왔으면 열흘이나 보름 정도를 대통령 정도가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선언적으로 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보름 정도 멎어 있어야 되는데 멎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만 계속 그 계단식으로 올라왔지만 거리두기는 되지 않았고 제가 어제도 봐도 서울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유동인구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은 3단계를 만들어도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까지 같이 망치면서 효과도 별로 높지 않은 3단계를 간다는 것은 지금
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미 늦었다. 어차피 늦었다. 그렇습니다. 가봐야 소용도 없고 오히려 경제만 더 어려진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월 29일 날 749명이 나오고 나서 한 보름 동안 완전히 도시가 멈췄습니다. 한 80%의 유동인구가 사라졌습니다. 대구의 경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1000명이 500명으로 내려가지 않고 500명이 100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늦었고요. 지금은 최대한 병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생활치료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증 환자를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예. 그리고 캠페인을 정부가 좀 과도하게라도 해서 예. 그리고 이중되면 협치에 대해서 좀 더 나서서 지금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예. 서로 헐뜯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연말까지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거리두기 한번 해보자는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캠페인성 노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텐데 예. 지금 힘을 합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관심은 지금 방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에 있는 것인지 국정과제 자체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저는 이번만큼은 좀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열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3단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참 씁쓸합니다. 이미 늦었다.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런 주장을 좀 해주셨는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단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조금만 좀 버텨보자라는 버텨보자. 말씀을 아직은 아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된 것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예.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3단계라고 하는 건 뭐 대구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진입하는 겁니다. 근데 정세균 총리 말에 의하면 200만 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200만 명이면 2인 가구만 따지다 4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이 대충 가게 숫자가 한 200만 개 된다는 뭐 거예요. 이인으로 그러면 이인만 그 치더라도. 가족까지 합치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총리의 얘기 그리고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고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예를 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됐을 때 소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방역 같은 게 마찬가지,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월은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3단계로 바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서 예. 일단 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며칠 동안 좀 이 진행 상황들을 봐서 여전히 1000명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어쩔 수 없는 3단계 진입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좀 방역에 힘들어 좀 믿고 조금만 버텨본 다음에 또 준비한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혼란을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능우 장관. 3단계는 반드시 피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국민 여러분 3단계 가면 이런 상황인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좀 우울하네요.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